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96쪽을 펴고 이제 우리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방학하기 전에 했었는데 사실 뭐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죠. 한 달 전이라서.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이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학 동안에 이제 뭐 과학을 공부한 친구들도 있고 뭐 안 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열심히 한번 한 학기 동안 이제 진도도 나가보고 시험도 쳐보고 이제 또 해보면 되겠죠. 자, 순물질과 혼합물. 자, 이게 뭐였냐. 그래서 보면은 넘어가고. 자, 순물질은 일정한 조성을 가지고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정한 조성을 가지고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이야.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이 지금 있습니다. 자, 순물질이 뭐라고? 일정한 조성을 가지고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이야. 그래서 과학은 선생님이 1학기 때 이제 초반에 전기와 자기 우리 막 단원 시작할 때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특히 중간고사는 또 이제 서술형이 있다 보니까 키워드를 적어줘야 서술형에서 이제 우리가 맞다라고 채점을 해준다고 여러 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요번 단원, 순물질과 혼합물 단원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개념들이 나오는데 그 개념에 이런 조건들, 1, 2, 3번 이런 조건들을 키워드로 외워주지 않으면 이제 맨날 헷갈리고 그때 이제 순물질이 뭐였더라?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막 순물질 말고도 여러 가지 뭐 끓는 점 어쩌고 저쩌고 다 배웠는데 나중에 그런데 순물질이 뭐였지? 하는 순간 이제 공부하는 게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기억이 안 나면.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외울 때 확실하게 키워드로 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물질은 일정한 조성을 가지고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이다. 순물질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것과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것. 즉 원소가 몇 개가 들어갔느냐는 순물질을 구분하는 수단이 아닌 거야. 얘네 둘 다 순물질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 얘는 지금 한 가지 원소로만 구성된 순물질의 예시인 거죠. 한 가지 원소로만 구성된 순물질의 예시로 구리의 원소는 당연히 구리. 원소교로 쓰면 뭐 CU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는 탄소. 그렇죠. 탄소. C 이렇게 탄소로 이루어진 순수한 결정체죠. 다이아몬드 역시. 그래서 얘네들은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순물질의 예시이다. 그래서 이 구리를 얇게 선으로 펴가지고 이렇게 전선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이제 다이아몬드는 세공을 잘 해가지고 뭐 반지 등 여러 가지 보석류에 사용하기도 하죠. 자, 이런 이제 물과 소금 같은 순물질은 이제 두 가지 이상의 원소를 가진 순물질의 예시인 거죠.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수소와 탄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H2O라고 쓰죠. H2O. 그 다음에 이제 소금 같은 경우는 염화 나트륨이라고 해가지고 염소와 나트륨, 그죠? NaCl. 사실 정확히 말하면 염소와 나트륨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염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 이렇게 얘기해야 맞죠, 그죠? 염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 왜냐면 얘는 이온 결합으로 같이 있는 결정체니까요, 그죠? 나트륨 이온. 그래서 얘는 Na+ 이렇게 쓰고 염화 이온은 Cl- 이렇게 쓰죠. 우리 1학기 때 다 배운 거예요. 과학에 의해서. 그죠? 자, 혼합물. 자, 혼합물은 그럼 뭐였냐?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있는 물질이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서로 섞여 있으면 그건 바로 혼합물이야 라고 이제 정의를 했었죠. 그러면 결국에는 순물질의 정의가 모든 걸 정의하는 거야. 봐봐. 그죠? 순물질은 아까 일정한 조성을 가진 일정한 성질을 나타내는 그런 물질이다 라고 했었는데 혼합물은 그러한 순물질이 두 가지 이상이 섞여있는 물질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유는 뭐 엄청 여러 가지가 섞여있죠. 이제 집에 있는 우유 성분표를 뒤에 보면은 뭐 지방도 있고 뭐 당도 있고 유당, 저당이라고 부르는 당도 있고 뭐 물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섞여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기의 경우에는 질소, 그죠? 질소가 한 78% 있고 그다음에 뭐 산소가 한 21% 있고 자, 공기 중에 질소는 N2
상태로 존재하고 산소는 O2 상태로 존재하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1% 미만에는 뭐 아르곤이나 뭐 아니면은 뭐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뭐 아르곤은 AR 이렇게 쓰고 이산화탄소는 CO2 이렇게 썼습니다. 그죠? 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그 분자식을 모른다는 건 조금 힘들죠. 왜냐면 이산화탄소와 산소는 우리가 광합성할 때 지겹게 O2, CO2 이렇게 썼던 것들이니까. 자, 우유도 써줄게요. 지방,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 유당은 젖당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다음에 뭐 물 등등등 뭐 섞인 게 하도 많아서 뭐 다양한 칼슘이라든지 이런 무기질도 들어가 있을 거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바닷물. 바닷물 역시 소금과 물로 이루어져 있죠. 소금과 물. 그래서 소금물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뭐 다른 무기질도 있긴 합니다만 소금과 물 주로. 그 다음에 주스. 주스의 경우에는 뭐 주스에 따라서 물과 뭐 탄산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죠. 탄산과 뭐 그 다음에 뭐 과즙 이렇게 뭐 섞여 있겠죠. 뭐 막 이렇게 섞여 있겠죠. 뭐 비타민 뭐 이런 것도 그죠. 당 뭐 다 섞여 있겠죠. 쭉쭉쭉. 그래서 이런 순물질들이 섞여 있는 물질을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 주변의 물질들이 대부분 사실 혼합물이겠죠. 혼합물이고 사실 뭐 순물질 상태로 있기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변의 대부분은 다 혼합물이겠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물질들만 잘 골라서 좀 구분해 줄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런 거는 이제 했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요네즈. 당연히 혼합물이었죠. 왜? 뭐 다양한 걸 섞어서 만든 식초, 달걀, 기름 등을 섞어서 오랫동안 놔둔 그 중동에서 옛날에 이제 낙타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했던 민족이 이제 마요네즈를 처음 발견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사람들은 한번 사막을 건너면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초, 달걀, 기름 같은 거를 놔뒀다가 처음에는 상해서 못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고 다녔는데 걔가 나중에 이렇게 먹어봤더니 먹을만 하더라. 그게 마요네즈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금. 자, 이럴 때 이제 24K 순금을 얘기하는 건데 순금의 경우에는 순물질이다.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겉보기에 금색만 띈다. 자, 뭐 이런 이유로 될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냥 뭐 금이 순물질인 이유는 금이 순물질이기 때문이죠. 겉보기에 금색만 띄기 때문에, 즉 얘가 일정한 특성을 띠기 때문이란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암석. 자, 요 암석은 뭐 그냥 봤을 때 화강암 같은 건가 봐요. 그죠? 이 화강암은 당연히 혼합물이겠죠. 딱 봐도 뭔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 여러 가지의 물질이 섞여 있다. 그다음에 헬륨의 경우에는 순물질이다. 헬륨 기체는 헬륨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제 참고로 들으세요. 참고로. 이건 그냥 참고로 오늘은 뭐 이렇게 막 진도 많이 나갈 필요 없으니까. 자, 우리가 아까 공기 중에 이제 질소가 있다고 했죠. 질소는 이제 N2고, 그죠? 산소는 O2고, 맞나요? 산소 O2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CO2죠. 얘네들은 뭔가 원소가 여러 가지 모여서 형성된 거죠. 그죠? 2개 이상씩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헬륨의 경우에는 헬륨 혼자 있고, 그죠? 아르곤의 경우에는 아르곤 혼자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아이고, 이게 뭐야? 이렇게 얘네들은 혼자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얘네들 특징 왜 이렇게 된 걸까? 그럼 생각을 해보면 얘네는 뭔가 결합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얘네는 공기 중에 안정하게 있으려면 이렇게 여러 가지 N이 2개가 모여있다던가 O가 2개가 모여있다던가 C와 O가 2개씩 이렇게 3개가 이렇게 같이 다녀야만 하는, 이래야만 안정이 되는, 즉 결합 시에 안정이 되는 그런 과학적인 특성을 지녔는데 헬륨과 아르곤은 독고다이아, 혼자 있어도 안정해. 얘네들은 뭔가 혼자 있을 때 안정한 애들이죠. 즉 그냥도 그냥 안정한 거죠. 뭐 이런 차이가 있다. 뭐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이유까지 배우겠지만 지금 뭐 요 정도만. 그래서 실제로 헬륨은 한 가지 종류로, 한 가지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순물질인데 그 이유는 그 자체로 안정하기 때문이다. 헬륨 기체는 굉장히 안정한 기체입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말해서 비활성 기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너무 어렵게 가지 말고 어쨌든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헬륨 기체는 순물질이다. 순물질이긴 순물질인데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순물질이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모든 별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하는 기준. 자, 뭐 이런 거 있는데 사실 그래요. 뭐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하는 기준을 토의해봐라 라고 했는데 뭐 그냥 있는 걸 외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어서 색이 고르지 않다면 혼합물이다. 그리고 뭔가 색이 고르더라도 기다려봤는데 뭔가 분리가 된다. 이러면 이제 혼합물이죠. 그다음에 성분표를 확인해 본다. 성분표를 확인해 본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알루미늄 호일과 설탕 이런 예시들을 잘 봐야 돼요. 순물질의 예시들을 잘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순물질을 머릿속에 넣어둬야 그 순물질 2개 이상이 모인 게 혼합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혼합물도 같이 외울 수 있는 거죠. 순물질은 알루미늄 호일과 설탕이다. 그 다음에 혼합물은 이온 음료. 자, 이온 음료는 뭐가 섞였죠? 여러 가지 이온들. 뭐 이온이라고 하면 마그네슘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섞여 있을 거고 이런 이온과 음료니까 여기에 플러스로 뭐 물이나 설탕 같은 게 들어있겠죠. 자, 그 다음에 탄산음료. 탄산음료의 경우에는 역시 탄산이라는 건 뭐였죠?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은 거였잖아. 그래서 탄산과 음료. 탄산은 이렇게 쓰죠. CO3, E- 이렇게 쓰죠. 탄산과 음료니까 뭐 또 물과 설탕, 그죠? 자, 흙탕물의 경우에는 얘는 흙과 물이 섞인 거죠, 그죠? 흙에는 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을 거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이 세상의 물질을 2가지로 나눠보고자 했습니다. 순물질과 혼합물로요, 그죠? 혼합물로 나눴는데 이 혼합물을 또 2개로 나누고자 하는 거죠.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요. 자, 그래서 균일 혼합물을 보면 얘는 2가지의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긴 섞여 있는데 고르게 섞여 있는 거야. 성분 물질이 소금물과 공기처럼. 근데 불균일 혼합물은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유나 암석처럼.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럼 오늘 배울 거는 뭐냐? 자, 오늘 배울 거는 뭐냐면 오늘 배울 거는 이제 순물질과 혼합물의 특징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198쪽에서 199쪽까지. 자, 폈나요? 아, 프린트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학교 오면은 이제 그때 나눠주도록 할게요. 아, 이걸 이제 시작하려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원격 수업을 또 하게 될 줄 몰랐네요. 2학기 때 되면은 뭐 한창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잖아요. 뭐 방학하기 직전에 이렇게 코로나가 심하지 않았을 때 델타 변이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뭐 우린 이제 다 대면으로 수업할 거고 뭐 급식실에서 급식도 다 먹을 거고 물론 급식실은 열겠지만 여러분들 대면 다음 주에 오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상황이 이렇게 돼서 참 놀랍네요. 또 원격 수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 참 안타깝죠. 여러분 방학 때 잘 놀았나요? 선생님은 이제 뭐 어디 가기가 겁나더라고요. 이렇게 막 어딜 가도 이렇게 델타 변이는 뭐 KF94 마스크도 아니고 이제 덴탈을 껴도 없고 KF93가 99 뭐 이렇게 껴야 이게 예방이 된다고 하니까 뭘 어디 먹으러 가면은 마스크를 필연적으로 벗게 되는데 그런 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쵸? 여러분 다들 이렇게 백신은 맞았는지 좀 그것도 궁금했는데 다음 주에 뭐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 한번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1차 맞았는데 1차만 맞았는데도 되게 이제 막 열나고 두통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1차만 맞고 2차는 다다음 주인가? 다음 주에 맞는데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빨리 백신을 맞으면 그래도 좀 델타 변이 걸리더라도 증상이 조금 덜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그래서 맞는 거죠, 그죠? 자, 딴 길로 빠졌는데 어쨌든 자, 순물질과 혼합물의 특징. 자, 198쪽 폈으면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맛있는 라면을 끓이는 비법을 소개합니다. 물이 끓으면 라면 스프부터 넣으세요. 왜 그렇게 해야 하죠? 그래야 면발이 빨리 익거든요. 라면을 끓일 때 라면 스프를 먼저 넣으면 면발이 더 빨리 익는 까닭은 무엇일까? 자, 맛있는 라면을 끓이는 비법을 소개합니다. 자, 물이 끓으면 라면 스프부터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면발이 빨리 익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자, 이거 여러분 알고 있었나요? 이게 신라면 같은 거 뒤에 이렇게 딱 보면은 맨 먼저 물이 끓으면 후레이크부터 다 넣으라고 해요. 후레이크랑 스프부터 넣어라 라고 이제 진짜 나와 있어요. 보면은. 원래 그 라면은 매뉴얼대로 끓이는 게 제일 맛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는 이제 면발이 빨리 익어서 이제 꼬들꼬들한 면발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빨리 익혀서 꼬들꼬들하게 먹으라는 거죠. 그래야 맛있으니까 라면이. 자, 근데 왜 그러면 스프를 먼저 넣으면 면발이 더 빨리 익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건 역으로 생각해보면 돼. 과학은 항상 잘 모르겠으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돼. 자, 면발이 빨리 익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면발이 빨리 익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이 빨리 끓으면 되죠. 끓어야 해. 그리고 온도도 높아야 해. 그죠? 온도도 높아야 해. 빨리 익으려면, 그죠? 근데 이게 결국 같은 말이에요. 온도가 높아져야 빨리 끓으니까, 그죠? 물이 빨리 끓어야 하고 온도도 높아야 해. 그러면 이걸 뭐가 도와주나 보다. 라면 스프가 도와주나 보다. 뭔가 물에 라면 스프를 넣으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물이 빨리 끓고 온도가 높아지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역으로 생각해서, 그죠? 자, 왜 그러냐면 라면 스프를 넣으면 끓는 점이 높아져서 면발이 더 높은 온도에서 조리되기 때문이다. 즉 이게 맞았네요. 면발이 더 높은 온도에서 조리되기 때문이다. 빨리 익는다. 온도가 높아야 해. 자, 끓는 점이 높아져서. 자, 그러면 왜 라면 스프를 넣었을 때 끓는 점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끓는 점이 왜 높아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요게 지금 두 개가 있어요. 가열할 때 온도 변화와 냉각할 때 온도 변화랍니다. 물과 소금물의 차이죠. 지금 소금물이 사실은 지금 아까 그 본 동영상에서 라면 스프를 넣은 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라면 스프를 넣은 물, 국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럴까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래프를 해석해보면 자, 물이 지금 가열을 하니까 서서히 올라가다가 지금 일정해지고 있네요. 자, 일정해지는데 이 100도에서 우리가 100도가 흔히 어떤 온도라고 해요?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라고 하죠. 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개념이죠. 끓는 점. 끓기 시작하는 온도죠. 끓기 시작하는 온도. 다시 말해 상태가 변화하기 시작하는 온도입니다. 즉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화하기 시작하는 온도. 끓는다는 말이 과학적으로는 그거죠.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를 한다라는 말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끓기 시작하는 온도, 상태가 변화되는 온도를 우리 이 100도, 물에 끓는 점이 이 100도, 끓는 점, 끓기 시작하는 온도,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하는 온도 다 같은 말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라면 스프를 넣게 되면 얘네가 물처럼 이렇게 끓는 점에서 일정해지는 게 아니라 끓는 점이 살짝 높아져요. 여기서 끓기 시작하는 거죠. 얘는 끓기 시작하는 온도가 여기인 거죠. 여기. 살짝 높죠, 지금? 100도보다 살짝 높은 데서 지금 여기 꺾이는 점 보이죠? 이렇게 가다가 각도가 달라졌잖아, 그래프에서. 이 각도가 달라지는 이 지점이 끓는 점입니다. 끓는 점이 높아졌어. 그럼 뭐야? 물에다가 면발을 끓이면 100도야. 면발이 익는 온도가 100도가 돼. 그러면 100도에서만 면발이 익을 수 있어. 그러면 한참 걸리겠죠, 끓는데. 근데 예를 들어 여기 소금물이 끓기 시작한 온도가 대충 120도라고 해봅시다. 대충 120도라고 하면 면발이 여기서부터 끓기 시작하니까 120도에서 막 끓기 시작하니까 120도에서 면발이 익을 수 있죠. 그럼 더 높은 온도에서 익을 수 있잖아. 그죠? 더 높은 온도에서 익을 수 있을 뿐더러
그러면 더 빨리 익겠죠. 그러면 더 꼬들꼬들한 면발, 더 맛있는 라면이 되는 거죠. 아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또 하나의 차이가 있어. 자, 지금 일단 물에서 소금물로 갈 때 첫 번째 끓는 점이 높아졌어. 즉 끓기 시작하는 온도가 높아졌어.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 달라진 점은 물은 끓는 점에서 온도가 일정해요. 근데 소금물은 올라가요. 그죠? 소금물은 끓고 있을 때도 온도가 증가하고 있어. 원래 물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 온도가 이렇게 끓는 점일 때는 온도가 일정한데, 그죠? 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의 차이점이냐? 물은 순물질인데 소금물은 소금과 물이 같이 있는 혼합물이라는 거죠. 소금물은 그리고 혼합물 중에서도 우리 균일 혼합물이었어요. 그죠? 방금 복습했다시피 균일 혼합물. 자, 이 균일 혼합물의 경우에 끓고 있을 때 온도가 변화한다. 끓고 있을 때도 온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라는 점이 다르다. 자, 그럼 얼 때도 똑같아. 얼 때도. 봐봐. 물이 어는 점. 자, 얘는 이 0도는 우리가 물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라고 해서 어는 점이라고 하죠. 어는 점. 얘들아, 어는 점이랑 똑같은 말이 녹는 점이에요. 왜냐면 어는 온도랑 녹기 시작하는 온도는 똑같잖아. 그죠? 어는 점, 녹는 점 비슷한 개념인데, 자, 얼기 시작하는 온도. 그죠? 자, 이 어는 점, 녹는 점, 얼기 시작하는 온도는 물에서 0도죠. 다 알다시피. 자, 물이 어는 점이 0도야. 근데 소금물은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해. 그죠? 소금이 훨씬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해. 그러면 소금은 훨씬 어는 점이 낮아짐. 그러고 얼고 있을 때도 물은 일정한 데에 비해 소금물은 점점 낮아지죠. 얼고 있을 때도 온도는 감소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지금 물과. 자, 요거 지금 그냥 쭉 설명해 봤는데 얘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온도 변화가 어떻게 다른지 각각 설명해보자. 자, 소금물은 물에 끓는 것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고 끓는 동안에도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 냉각할 때는 소금물은 물에 얻는 점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고 어는 동안에 온도가 계속 낮아진다. 자, 가열할 때 소금물, 즉 소금물 aka 혼합물인 거죠. 혼합물. 지금 혼합물을 지금 다르게 얘기하는 거잖아. 물은 지금 순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는 소금물과 물을 비교함으로써 혼합물과 순물질의 차이를 비교하고 싶은 거야. 자, 혼합물은 순물질의 끓는 점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고, 자, 이게 첫 번째 특징이야. 가열할 때 끓는 동안에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 순물질은 어땠어? 끓는 동안에 온도가 일정했어. 괜찮아요? 자, 온도가 일정했는데 끓는 동안에 온도가 계속 높아져야 돼. 혼합물은. 자, 그 다음 냉각할 때의 온도 변화는, 자, 여전히 소금물은 혼합물을 대변하는 거고 물은 순물질을 대변하는 거야. 혼합물은 순물질의 어는 점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고 어는 동안에도 온도가 계속 낮아진다. 요거 두 가지 요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순물질과 혼합물의 특징이 뭐겠어? 순물질은 끓는 점과 어는 점이 일정하지만 혼합물은 끓는 점과 어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만약 이 소금물에 소금을 더 넣잖아. 그럼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게 돼요.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은 거죠. 물은 아무리 물이 많아도 계속 100도에서 끓잖아요. 근데 소금을 더 추가를 하면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해. 마찬가지로 소금을 더 넣으면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해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왔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
이거는 이제 뭐 아까 라면 스프 예시로 우리가 가열할 때를 봤는데 냉각할 때는 언제를 보면 되냐면 사실 요새는 다른 걸 뿌려요. 요새는 염화칼슘이라는 다른 물질을 뿌리는데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눈이 오면 앞에 이제 뭘 뿌렸죠? 눈이 오면 앞에 소금을 뿌렸어요. 조상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옛날 같은데 염화칼슘이라는 게 상용화되지 않았던 뭐 7, 80년대에는 소금을 뿌렸어요. 눈이 오면. 왜 그럴까? 어는 점이 낮춰진다는 건 뭐야? 기온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기온이 0도야. 그러면 눈이 어때? 눈이 녹아서 빙판길이 돼. 얼음이 돼서 미끌미끌해서 사람들이 자꾸 넘어져서 다치잖아요. 근데 소금을 뿌려서 어는 점을 낮춰버리면 뭐야? 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소금물이 어니까 소금물이 된다면 걔가 물로 남아있겠죠. 아직 0도일 땐 얼지 않고 액체로 남아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소금을 뿌려서 소금물을 만들어서 눈이랑 섞이게 해서 소금물을 만들어서 얼지 않게 하는 거야. 얼지 않게 함으로써 빙판길이 되지 않도록 이제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실생활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이게 과학이 어려워요. 실제로 뭐 이론만 보면 과학만큼 어려운 과목이 없죠. 근데 자꾸 실생활이랑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실생활이랑 자꾸 연결해서 우리 실생활에서 보이는 걸 최대한 과학에 많이 끌어와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아마 잘 기억이 되고 그렇게 기억을 해야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계속 기억이 나겠죠. 그죠? 자, 물질의 특성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자, 어떤 물질이 가진 성질 중에서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그 물질만의 고유한 성질입니다. 자, 얘들아, 헷갈린 애들이 있는데 가끔 혼합물은 물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둘 다 물질이 순물질도 물질, 혼합물도 물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물질 다 이제 특성이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 물질의 특성이라는 건 고유한 성질인 거죠.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그 물질만의 사람이랑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제 선생님 이름 박승아라는 인간은 다른 인간이 뭐 80억씩 되는 인구 중에서 나만이 가지는 그 나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특징들로 사람들을 구분하듯이 뭐 쟤는 키가 작아, 뭐 쟤는 뭐 성격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특징들이 있는데 물질의 특성도 마찬가지야. 그 물질이 가진 성질 중에서도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뭔가 그 물질만의 고유한 성질을 우린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기압에서 순수한 물에 끓는 점은 항상 100도이고 어는 점은 항상 0도이다. 자, 일기압에서 어는 점은 항상, 그러면 물질의 특성은 뭐가 되는 거야? 끓는 점과 어는 점이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순물질인 물에 끓는 점은 일기압일 때 항상 100도이고 어는 점은 0도이다. 이것도 물질의 특성인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마다 물질의 특성이 물질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애당초 물질의 특성이 정이었죠. 물질마다 다른 특성이 물질의 특성이니까. 순물질이 섞여서 혼합물이 되면 순물질이 가지고 있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고 또는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예 새로운 특성이 되기도 하죠. 그거는 이제 뭐 물질 바이 물질로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마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물질의 특성을 비교하면 물질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고, 사실 인류가 물질의 특성이라는 개념을 만든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물질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이 연금술이라는 거 알아요? 연금술사란 유명한 소설책인데 뭐 전혀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연금술이라는 게 이제 중세 유럽에서 굉장히 판을 쳤었죠. 그 연금술이라는 게 결국 여러 가지 물질을 섞다 보면, 즉 여러 가지 순물질을 섞다 보면 혼합물이 되어서 나중에 금이랑 똑같이 된다라는 게 연금술이잖아요. 근데 이 물질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이제 사단이 나는 거죠. 왜냐면 금 자체가 순물질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섞어서 만들 수 있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틀린 개념이었지만 어쨌든 그 당시 사람들은 뭐 금이 순물질인지도 몰랐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그 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줌을 많이 썼대요. 왜냐면 오줌 색깔이 노란색이니까.
뭐 그런 토 나오는 얘기도 이제 많이 들리는데 어쨌든 연금술이 틀린 이유는 금이라는 게 순물질인데 혼합물로서 이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서 금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아예 뭐 과학의 그런 화학적인 특성에는 아예 위배되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연금술 때문에 물질의 특성을 여러 가지 발견했어요. 왜냐면 연금술사들이 이렇게 저렇게 섞다 보니까 결국 그게 뭐야? 화학 연구잖아요. 화학 연구. 이거 저거 섞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보는 게 화학 연구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과학이 발전했죠. 신기하죠. 원래 과학의 발전이라는 게 비과학적인 것에서 시작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연금술에 결국 뭐 이렇게 과학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라는 거.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색깔이 없고 투명한 두 액체가 있어요. 자, 실제로 이런 액체가 있으면 진짜 되게 큰일이 나는 경우가 많죠. 보통 이제 인간이 먹을 수 없는 액체가 이렇게 색깔도 없고 향도 없으면은 물로 착각하고 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이런 액체가 있는데 이들을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해보자. 자, 어떻게 구분할래요? 이런 액체가 눈앞에 놓여 있어. 그럼 어떻게 구분할래요? 자, 가열해서 끓는 점을 비교해보나 냉각하여 어는 점을 비교해본다. 이러기 쉽지 않죠. 보통 이제 안 먹는 게 상책이고, 그죠? 근데 이러면 이제 알 수는 있겠죠. 끓는 점을 딱 해봤는데 뭔가 100도 한참 아래서 끓거나 100도 한참 위에서 끓는다 이러면 아, 얘는 물이 아닌가 보다. 먹으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혹은 냉각하여 어는 점을 비교해본다. 얘들아, 다른 말이긴 한데 에탄올과 메탄올 있잖아요. 에탄올은 먹어도 되죠. 우리가 소주라고 말하는 게 에탄올이랑 거의 비슷한 에틸알코올하고 이제 물하고 뭐 당, 뭐 이런 걸 섞은 게 소주거든요. 이 소주, 그러니까 물론 소주는 증류주지만 어쨌든 성분이 이렇게 되거든요. 먹어도 됩니다. 근데 메탄올은 먹으면 실명 및 사망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요게 두 개가 거의 구분이 안 간대요. 이게 두 개 다 술 냄새가 나요. 일단 우리가 맡아봤을 땐 똑같은 술 냄새가 나. 우린 개가 아니니까 잘 구분을 못 하잖아요, 냄새를. 둘 다 술 냄새가 나고 둘 다 이제 투명한 액체인 거죠. 근데 이제 얘는 공장에서 주로 이제 사용하고 에탄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독할 때도 쓰고 뭐 할 때도 쓰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렇다고 에탄올 드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소독할 때 쓰는 에탄올은 80%야. 소주는 보통 한 17%인가? 그 정도에서 22% 정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건 80%이기 때문에 얘도 먹으면 뭐 쓰러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지 먹지 말라는 얘기고요.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으면은 뭐 안심하면 실명이고 심하면 사망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 공장 노동자들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메탄올을 술 대신 먹고 실명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 메탄올은 이제 우리 인체 안으로 들어오면 포르말데히드라는 이제 독성 물질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신경계로 가기 때문에 바로 신경계라는 건 뇌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실명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주 무서운 물체입니다. 그래서 향이 똑같다고 이제 다 이제 같은 물질이 아니니까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순물질과 혼합물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네, 저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이 페이지겠죠. 요거. 자,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자, 순물질과 혼합물을 비교하는 거야. 자, 순물질에 비해 혼합물은 끓는 점이 높아진다. 그 다음에 끓고 있을 때 온도가 계속 증가한다. 반대로 얼 때는 어는 점이 낮아지고 얼고 있을 때도 온도가 감소한다. 순물질은 어때? 순물질은 항상 끓는 점과 어는 점이 일정함과 동시에 얼고 있을 때 혹은 끓고 있을 때, 즉 지금 상태 변화, 끓기 시작하거나 얼기 시작할 때는 온도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죠. 온도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구분해서 오늘 외워둔 이 그래프를 그냥 머릿속에 박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끓는 점과 어는 점 역시 물질의 특성 가운데 하나다. 순물질은 항상 일정한 특징을 가지며 혼합물은 때에 따라 바뀌기도 한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항상 선생님 카톡에서 개인톡을 보내면은 선생님이 늦든 빠르든 이제 질문에 대답을 해주니까 문제집 풀다가 모르거나 혹은 이제 선생님 수업 듣다가 선생님 뭐 잘못 말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개인 카톡으로 연락 주세요. 알겠죠?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프린트 줄 테니까 그때 같이 답 맞춰 봅시다.